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봉창. 이봉창은요, 이 도착한 지 사흘이 되던 날부터 오사카 지리도 모르면서요, 무작정 직업 속에서 찾아다닙니다. 부두에서 석탄을 나르는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아, 일용직.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오사카에서 조선인 최하층 노동자의 일당은요, 1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봉창은요, 3엔 50센씩 받습니다. 다른 조선인보다 3-4배나 많은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이봉창의 이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3엔 50센이던 일당이 2엔 70센, 다음엔 2엔 50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봉창은요, 작업장의 선배에게 이유를 좀 물어봅니다. 물어봐야지. 처음에는 일본 사람으로 알고 일본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주었으나 네가 조선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봉창은 임금에서도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봉창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와. 오히려 자신이 완벽한 일본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조선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얼굴을 내민 것이 잘못이다. 나도 일본인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신 일본인이다. 이 내용은 이봉창이 오사카에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의 생각인데요. 신일본인. 이봉창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요, 이봉창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928년 11월 10일 교토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일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즉위식. 네. 일본에선 뭐 이 행사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봉창은요, 교토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봉창에게 일왕의 즉위식을 보는 것은요, 완벽한 일본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참관석에 미리 세 사람은 자리를 잡습니다. 와. 그렇게 일왕을 본다며 기대에 찼던 이봉창. 자, 그런데요, 갑자기 누군가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바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치안을 위해 검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친구들 검문을 합니다. 자,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봉창의 차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봉창 주머니에는요, 면도칼하고 수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지품을 본 경찰이 이봉창을 끌고 갑니다. 오. 자,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봉창을 체포한 겁니다. 이봉창은 결국요, 즉위식 날까지도 유치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 이봉창 기분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별 생각도 안 했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또 즉위식 못 봤으니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임금 문제, 교토에서의 불공정한 억압까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일본 땅까지 왔지만 조선인 이봉창의 삶은 일본 땅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마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가짜 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그쵸.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백정선입니다. 김문은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란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아. 그렇다면 김군은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이 이봉창이 진짜 일왕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의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931년 12월 13일 저녁 김구는 바로 이날 이봉창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단체의 선서식을 엽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일제 주요 인물을 암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기점이 되는 그 그쵸. 조직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거든요.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봉창. 이봉창입니다. 1931년 12월 15일 이봉창을 상하이의 한 여관으로 조용히 부른 김구는요, 조심스럽게 어떤 물건을 건넵니다. 뭘 건넸겠습니까? 폭탄. 네, 김구가 힘들게 구한 수류탄 2개. 하나는 일왕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사가 실패할 경우 이봉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자살용 폭탄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거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김구는 이봉창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치. 이봉창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상하이를 떠난 이봉창은요, 1931년 12월 19일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8일 드디어 거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야. 이봉창은요, 수류탄을 챙긴 뒤 오전 8시 50분 전차를 타고 결전의 장소 하라주쿠역으로 향합니다. 이봉창은요, 하라주쿠역에서 이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을 노립니다. 그런데 하라주쿠역에 도착한 이봉창은 깜짝 놀랍니다. 예.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칫 거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봉창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봉창 급히 거사 장소를 바꿉니다. 전차를 타고요, 요스야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왕의 행렬이 그곳에서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 어떻게? 계속 지나가니까. 네. 그게. 결국 이봉창은요, 신년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기회를 놓칩니다. 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 이봉창은요, 일왕이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합니다. 돌아가면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기회죠. 네. 이마저 놓친다면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40분. 이봉창은 일왕의 행렬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봉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또 지나갔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일왕의 행렬이 이미 그곳을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때 이봉창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일왕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일왕의 행렬을 놓친 이봉창은요, 너무 당황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일왕의 행렬은 아직 궁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봉창은요, 곧장 택시를 탑니다. 겨우 일왕의 행렬을 앞지른 이봉창은요, 도쿄 경시청 북쪽 현관에 도착합니다. 검문을 통과한 이봉창은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1, 2분이 지났을까요? 그 무렵에 드디어 이봉창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봉창은 재빨리 마차 안의 인물을 확인했죠. 첫 번째 마차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왕이 마차를 혼자 탔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통과. 자,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마차. 그런데 이 마차 뒤에는요, 호위 무관들이 쭉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봉창은 직감합니다. 이거다. 여기 일왕이 타고 있다. 확신에 찬 이봉창은 빠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드디어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어. 빵! 성공해야 돼. 일본의 수도 한복판, 그것도 일왕의 왕궁과 경시청 정문 바로 앞에서 드디어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이봉창은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폭탄의 위력이 약했던 겁니다. 폭탄은요, 겨우 그 마차의 그 몸통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 두 마리에게 얕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류탄이 2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런데 이봉창은 순간의 충격으로 나머지 폭탄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일왕이 탄 마차는 쏜살같이 거사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대의 마차 중 일왕이 탄 건 이봉창이 그냥 보냈던 첫 번째 마차였던 거예요. 어? 한 명이 있으니까 네. 저거 아니겠다 싶었던 그 첫 번째. 그렇죠. 여러모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사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 달려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경찰은 지금 완전 체포. 맞습니다. 이봉창을 향해서 경찰들이 마구마구 달려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이봉창이 아닌 이봉창 뒤에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왜? 뭐예요? 자, 지금 경찰들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봉창.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난폭하게 굴지 마시오.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진정시키고 당당히 체포됩니다. 자, 거사 이후 체포된 이봉창 어떻게 됐을까요? 범인은 언어가 명석하여 일본인과 다름이 없고 태도는 태어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띠고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봉창은 자신을 친문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을 각오로 천황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준비했지만 실패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봉창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모두를 대표해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봉창은 1932년 10월 10일 이찌가야 형무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봉창은 독립투사로 순국한 것이죠. 그리고 이봉창이 순국하고 13년 후 꿈에 그리던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대한의 독립. 독립운동가들은 직접 일본의 형무소로 찾아가 이봉창의 유해를 수습합니다. 지금 효창공원에서 이봉창 의사의 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효창동에서 태어났던 이봉창이 다시 효창공원에 무사히 안치된 것입니다. 조선인으로 사느냐, 일본인으로 사느냐, 오랜 번민 속에서 이봉창은 떳떳한 삶을 위해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1절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그 결의와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